안녕하세요. 예. 촬영 때문에 인사 한번 더 했어요. 예. 하여튼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합격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2차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1차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2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게 시험이 작년이죠. 18년도. 올해가 이제 19년도 이렇게 되는데 17년도 17년도까지는 이전까지는 2차 합격률이 관리공단 합격률이 80%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관리공단 합격률이 80%였고 이전이 그렇습니다. 근데 18년도에는 합격률이 몇 프로일까요? 예, 10 몇 프로였죠. 예,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관리공단 합격률이 그런 거예요. 예, 관리공단 합격률이 그러니까 뭐냐면 10명 중에 8명이 합격인데 10명 중에 뭐 2명 합격하면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2명은 누구냐면 이제 재수생들, 주로 재수생들.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바로 합격하신 분들은 2회 때 많이 없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보면 1등부터 1등 하신 분은 당연히 합격하셨고 그다음에 1등부터 시작해서 뭐 몇 등 부분까지만 합격을 하시고 뒷부분에는 뒤에 있는 분들은 합격을 또 많이 못 하셨죠. 예,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원도 그랬는데 이제 다른 학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학원에는 재수생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는 작년에 재수생이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1차 합격률이 높고 뭐 올해도 뭐 1차 합격률은 항상 저희들이 높아요. 항상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2차 부분이 작년에 원래 수준이었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좀 고민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실무하고 법규하고 2차 과목이 두 과목이잖아요. 1차 과목은 3과목이죠. 그럼 1차 과목이 3과목이면 과락만 나지 않으면 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쉽게 나와요. 3과목이 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쉽게 나오면 과락만 나오지 않으면 60점 이상은 나와요. 그런데 이 17년도 이전까지의 문제는 실무하고 법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50점 정도? 과락만 좀 넘으면 되는 합격.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80점 이상 되는 문제 수준.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왜 합격률이 높으냐면 일단 1차 합격을 하고 난 뒤에 2차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죠?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리공단에서는 그게 탐탁치 않은 거죠. 왜 1차에 비해서 2차의 합격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연도가 좀 그랬어요. 연도가 좀 그렇긴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해에는 안 되겠다. 너무 1차 합격에 비해서 2차 합격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조절을 하자. 너무 많이 조절한 거죠. 조절한 건 되게 간단해요. 둘 다 뭐 하면 돼요? 어렵게 내면 돼요. 과락은 안 나와요. 과락은 안 나오는데 과락이 많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과락은 많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총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개죠, 그렇죠. 한두 개. 그러니까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한두 개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패턴이 작년만 그렇고 올해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계속 이 패턴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도 이제 20년부터는 상대평가가 되니까 시험 공고할 때부터 이제는 인원이 책정이 될 거예요. 뭐 900명, 1200명 이렇게 인원을 정해놓고 이제 무조건 시험을 뽑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19년도에 문제가 된 거 지금 올해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뭐 학원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 기준에서 합격률이 되게 지금 많이 작년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그 인원하고
작년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 인원하고 하면 인원이 꽤 많죠. 그럼 그 인원 중에서 몇 명을 이제 합격을 시키느냐 그 고민을 하겠죠. 관리공단에서. 그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난이도 조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원 자체. 한 해에 뽑아야 될 인원이 있으니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많이 뽑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험이 하도 어렵고 그래서 국회도 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국회 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관계 주무관처에서 주무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민원이 많냐면 합격자가 많으면 이 합격자들을 많이 생산을 했으면 배출했으면 취업을 많이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취업을 안 시켜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취업은 이제 본인이 하면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대요. 또 협회 쪽에서는 뭐냐면 너무 배출되는 인원이 뭐죠? 많다. 이런 문제가 있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출되는 인원이 뭐죠? 적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합격을 하고 난 뒤에는 뭐죠? 취업을 왜 안 시켜주냐? 자격증만 주면 다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병합적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인원을 그렇게 많이 줄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 시험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2차 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상대평가 마지막 시험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아시죠?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필패입니다. 필패. 그래서 공부는 2차 시험은 이때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쉽게 나오면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뭐죠? 내년에 열심히 해서 이제 상대평가에서 내가 이제 점수를 획득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1차 합격하고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죠. 그럼 한 번에 기회가 남으면 그래도 지금은 여유 있게 공부를 하면서도 내년에 그래도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 약간은 부담감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담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재수생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부담감이 커요. 그럼 그 부담감이 크면 실제로 시험장 가서 뭐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떻게 되든 간에 정확하게 11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1주. 11주 동안에 죽었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도전 하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간 내에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건 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시험이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리 포기했다 그러면 내년은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쉬워도 인원을 자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절대평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11주잖아요.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9월, 물론 5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겠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작게는 1월 달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1, 2, 3, 4,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이것도 7개월 동안 1차를 했죠. 3과목이에요. 2차 2과목이잖아요. 11주면 2달하고 조금 더 되죠. 3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양이 적으냐? 양이 엄청나요. 정말 엄청나요. 예. 그게 또 왜 엄청나다고 느끼냐면 주관식이 있어요. 주관식 공부 방법하고 객관식은 틀려요. 객관식은 눈으로 보고 보기를 찾으면 되지만 주관식은 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답을 생각해내서 적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관식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주관식 비율이 아시죠?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예요? 16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보면 되게 작게 느껴져요. 우리 객관식 계속 40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객관식을 보면 과목당 보면 주관식 12개, 16개니까 객관식은 몇 개죠? 24개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게 느껴져요. 이게. 이 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배경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11주 동안에 이제 공부를 그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제 뭐 그것부터 좀 설명드리면 제가 저희 학원 커리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모든 학원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학원도 있어요.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학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교수님들이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가다 보니까 2차 교수님들이 몸값이 되게 비싸요. 저 빼고요. 저 빼고 저는 별 뭐 인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법규 2번, 그다음 실무 2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내는 학원도 있고 아니면 또 몰아서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법규,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실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실무 부분은 크게 나눠서 1편과 2편이 있어요. 법규는 법 조문 자체가 총 우리가 몇 개냐면 한 12개, 11개 정도 되죠. 13개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절 안 나오는 부분들 빼면 한 기본적으로 법규에서 중요한 법이라는 건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이 세 개가 거의 주를 이룬다 보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잡법이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잡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관리사 말고 공인중개사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공인중개사에서 2차 과목에 공법 있죠. 그 공법이 이 법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법은 5개 법이에요. 법이 5개 법. 5개 법밖에 안 되는데 얘네 보면 13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조금 틀려요. 주관식이 되다 보니까 공법에서 하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규라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규가 원래 과락만, 그러니까 2차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물어봐도 공법이라는 과목은 과락만 면하면 된다. 40점만 넣으면 된다. 왜? 나머지 뭐 실무나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 점수를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네를 과락을 넘으면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40, 8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면 좀 해서 조금 더 한다 그러면 60점 나오잖아요. 40점이요. 그래도 평균이 안 나오죠. 이게 작년 시험이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힘들다는 걸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것도 많고 이렇게 돼요. 일단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규 부분을 이틀 들어가고 실무를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실무 부분은 1편이 행정실무, 2편이 기술실무 이렇게 됩니다. 시험 경향은 두 개가 둘 다 뭐냐면 50% 나와요. 원래는 뭐냐면 기술실무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한 뭐 60%, 행정이 40%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오면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실무 부분에서 이 기술실무 부분을 화요일 날 하고 행정실무 부분을 이때 하게 되는데 이 행정실무에 얼마냐면 3분의 1 많이 잡으면 3분의 2 정도까지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정도 그 정도 부분이 한 5분의 2 정도로 잡으면 되겠어요. 오히려 5분의 2 정도. 그럼 5분의 하여튼 어떻든 반 정도 부분이 되는 부분이 이 행정실무하고 법규 부분이 겹쳐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 있죠. 그게 행정실무에서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노동법 빼고는 거의 다가 법규하고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법규를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잘 해놓으셔야 얘네 부분에 대한 형태가 뭐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신문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설에서. 시설을 1차 과목 때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 힘들어 하신 분들은 2차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가, 그러니까 이 시설이란 부분이 여기서만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2차에도 발목을 잡고 실무 나가도 발목을 잡아요. 균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인데 또 희한하게도 시설하고 나오는 패턴이 뭐죠?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1차 시험 보셨으니까 1차 시험 보셨을 때 시설 개론 문제 중에서 유도등하고 유도표시 나왔죠. 그 새로운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관리실무 수업하면서 했던 내용인 거 기억나시죠? 아마 관리실무 할 때 같이 이제 1, 2차 같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 했냐면 우리 그 또 하나 문제 중에 종국 유속이라는 게 나왔죠. 그 2차 제가 하면서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라 해서 얘기했던 부분. 물론 종국 유속 모르더라도 2번, 3번, 4번 통계에 관한 내용이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찍었다 그러지만 실력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을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모르지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국 육속이라는 게 뭐냐면 작년에 2차 실무에서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2차 수업 들었던 분들은 얘네 아실 거고 유도동학 유도 표시하는 부분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분? 20분 얘기했죠. 근데 피난 부분 할 때 층수가 높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0분.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객관식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관리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주관식처럼 비슷하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딱 두 문제.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관리 실무 문제라 보시면 돼요. 이 기술 파트에서. 그러니까 패턴이 틀리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설하고 조금 다릅니다. 문제 물어보는 유형이.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실무 부분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12월, 그리고 1, 2, 3, 4, 5, 6월 달. 이걸 조금 보셔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2차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지금까지 2차를 한 번도 들었지 않는 분들은 이 과정을 조금 보셔야 돼요. 11월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학원이 11, 12, 1, 2, 3, 4, 5, 6.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진행했습니다. 11월하고 12월이 기본 이론. 1, 2, 3월 달이 심화 이론. 4, 5, 6월 달이 단원별 기출문제. 단원별 기출문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얘네 부분이. 그러니까 총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진행한 거예요. 이걸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기간 내에 혼자서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얘네를.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원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이 얘기는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저를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를 조금 들어보시고 2차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발 관리 실무든 법규든 샘플 강의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자기하고 맞는 분을 찾아서 법규를 듣든 실무를 듣든 들으세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죠? 여기 방문강의 있으니까 방문가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1차만 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요. 1차만 합격하는 거 만족하니까 물론 2차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말은 뭐냐면 어차피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하고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명 교수가 맞다. 그러면 이제 신명 교수 들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다른 교수들이 맞다. 그럼 다른 교수 들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한다면 11월 달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여기서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만들어가면 돼요. 어느 학원이든지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1주 만에 어떻게 하니 단기간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학원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은 뭘로 들어야 돼요? 동영상으로 들으셔야 돼요. 모든 학원이 이걸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이 과정을 뭐냐면 동영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나가는 건 도대체 뭐냐? 이번 주부터요. 11주 동안에 나가는 건 아까도 보셨지만 7주 플러스 2주 플러스 1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주 때 뭐 하느냐면 7주 때 핵심 정리 및 단원별 예상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과목 할 때 우리 핵심 정리했죠. 그럼 핵심 정리했을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본 끝나고 심화 끝나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를 핵심 정리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풀어보면서 내가 뭐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그걸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학원이 똑같다고요. 11주 만에 할 수 있는 커리는 저희 학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학원이 다 이렇습니다. 그럼 7주 동안 핵심 정리 및 뭐죠? 단원별 이상 문제. 그리고 2주는 뭐 하냐면 동영을 해요. 그러면 동영을 하게 되면 2분밖에 안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루에 과목이 뭐죠? 한 과목이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주가 돼요? 4번을 보는 거예요, 동영을. 4번을. 4번밖에 안 남아요, 시간이. 보세요? 4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루는 1회, 2회, 3회, 4회. 여기도 1회, 2회 2번 보는 거죠. 3회, 4회,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주는 뭐 하게 되냐면 백선.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자기 공부. 마지막 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정 중에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과정은 형강으로 듣든 인강으로 듣든 간에 이 과정 부분은 같이 해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앞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1차 공부를 하고 난 뒤 1차 합격을 한 뒤 2차 할 때 멘붕이 되는 게 뭐냐면 붕 떠 있는 게 뭘 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 뭘 어떻게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은 짧죠. 할 건 많죠. 뭘 해야 될지 손에도 안 잡히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굴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선정을 해야 될 게 이번 주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주가 금방 가요. 무슨 얘기겠죠? 그걸 꼭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부분을 가지고 꼭 정해서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고 모든 학원들이 들어가는 커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동영하고 백선이니까. 그러면 이때 뭐가 돼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이때 다 끝나야 돼요. 그럼 이때 시점이 언제냐면 8월 말. 그럼 이때가 어떻게 돼요? 9월 달. 무슨 얘기하겠죠? 여기 주수는 추석까지 포함한 주입니다. 안 그러면 일정이 안 나와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보는 주까지 수업 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석 당일하고 그 다음 날인가만 빼고 나머지는 수업을 다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8월 달입니다. 이게 8월 달이고 이 8월 달 전까지 핵심 정리하고 이 내용이 뭐 해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끝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까지 정확하게 8월 말입니다. 8월 말이에요. 8월 말까지 이게 끝나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계획 세우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획부터 세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일정부터 짜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짧은 기간 내에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거를 지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짜드린 거예요. 지금 짜드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8월 말까지는 얘네를 다 완판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예기부터는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1차를 하면서 동영이나 백선을 해봤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가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전이에요, 전. 이 전에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까지만 오면 여기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7주죠.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수업이에요. 내일 이제 실무 수업인데 강의 계획서를 제가 쭉 다 짰어요. 그 강의 계획서를 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앞으로 뭐죠? 패턴을 가지고 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내일은 아니고 오늘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계획서는 다 짰고 오늘 집에 가면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관리 실무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 뭐죠? 이름 있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그게 강의 계획서라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오늘 오후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거 올려놓고 클릭해서 보시면 출력해서 보시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을 제가 딱 세워놨다고요. 이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을.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총 몇 주죠? 7주죠. 7주 부분인데 제가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면 제가 이때 11, 12, 1, 2, 3, 4, 4, 5, 6일 때는 관리 실무에 대해서 기술 파트는 행정 파트는 제가 다 했어요. 동영상도 제가 다 촬영해서 올려놔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이게 제가 다 할 수가 없는 게 이 월요일 날 이 관리 실무 중에서 기술 파트 있죠. 얘네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시험을 봐보면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리 실무 중에서 어디가 어려우냐면 기술 파트예요. 기술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책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안 하면 힘들어요. 여기서 솔직히 힘든 부분은 뭐냐면 노동법 있죠. 노무관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에 많이 나와서 조금 힘든 거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계속 얘네 부분이 보강이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에. 그래서 실주 부분 해나가면서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가냐면 오늘 수업 나가는 부분이 1장이다. 1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집 부분을 수업 나갈 때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학원에서 나온 예상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예상 문제집 1장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 이렇게 돼서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얘네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간다고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있다 오시잖아요. 와가지고 이 수업 들으러 와야지 이러면 앉아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강의 있죠. 이걸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강의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서 부분 보면 기본서에는 어떤 장이 되고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기 동영상이라고 표시해서 동영상에 기본 이론 동영상, 심화 이론 동영상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단원별 기출문제 동영상 얘네 부분의 동영상 강수도 다 표시해놨어요. 뭐 1강, 2강, 3강, 4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 강의 수를 표시해 놓으면 이 강의를 이 수업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꺼번에 다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요. 왜?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복귀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8월 달까지는 이게 끝나야 되죠. 이 과정에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하면서 두 바퀴 돌리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한 바퀴 돌리는 게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나갈 때, 이 상을 나갈 때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나갈 때 미리 보셔야 될 양이 많다고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이 총 3개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기본 이론 동영상, 심화 이론 동영상,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까지. 이거를 다 듣고 오셔야 돼요. 얘네가.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얘네 강의는
기본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달 부분 형태가 돼서 한 30강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건 이제 3개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이 있는데 얘네 부분은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 얘네 강의는 기출문제에다가 뭐죠?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게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출문제만 가지고 단원별로 쪼개가지고 프린트를 가지고 뭐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미리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1장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얘네 해당되는 부분을 기본수를 보시고 기본 이론 동영상을 들으시죠. 듣고 난 뒤에 다시 뭐 하셔야 돼요? 그 장에 해당되는 심화 이론 부분 동영상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하셔야 되냐면 단원별 기출문제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단원별 기출문제 프린트를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 프린트에 대한 문제를 뭐죠? 풀어보셔야 돼요. 무슨 알겠어요? 그걸 풀어보시고 그러면 풀어보고 난 뒤에 수업 자체는 빨리빨리 빠른 배속으로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강의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한 강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얘네 부분에 관한 내용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절대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냥 핵심 요약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엄청 떨어진 거예요. 시험이 쉬우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시설개론 아시잖아요. 시설개론 공부해보셔 아시겠지만은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문제를 조금 바꿔서 나오면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시험이 바뀌었다고요. 관리실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얘네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8월 말까지 이 내용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 8월 달까지 있죠. 이 기간만 넘기시면 돼요. 이 기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할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끝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가지고 각 단원별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 부분이 여기서 조금 쪼개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머리가 단기 기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다음 주 되면 그 내용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얘네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뭐 해놓냐면 2개를 기술 파트와 행정 파트 부분 2개를 같이 한 주씩 따로따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기술 파트 나가고 여기는 뭐죠? 행정 파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 2개는 별개예요. 내용 자체가 별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법규 부분은 계속해서 나가는 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실 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오늘부터 가셔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 어떤 학우든 이제 강의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그 강의 계획서 부분은 나가는 오늘 뭐가 나간다는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이나 심화나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강의를 미리 뭐 하셔야 돼요? 예습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뭘 할지 몰라요. 뭘 할지 몰라요. 이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쭉 세워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강의 계획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얘네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를 꼭 얘네 부분 보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거를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 공부하는 재수생들은 이 과정을 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1차하고 2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도 있죠.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이 과정을 한 번씩 하신 거예요. 했지만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는데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죠. 수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뭐가요? 법규는. 그나마 관리 실무는요. 시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귀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와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부정이 안 된다니까 진짜.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 부분 법규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처음 공부하실 때 민법에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법규가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부터 깨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8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8월 달까지 정말 힘들겠지만, 이때 시간을 투자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때만. 그때 이걸 해놓지 않으면 9월달 부분에서는 이 과정 부분이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험과 같은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달까지 얘네 부분을 조금 끝내줄 수 있는 부분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에서 기술 파트 부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강의 계획서도 따라오시면 8월 달에는 무조건 1회독은 끝나요. 그 1회독이 기본 심화 단원별 기출까지 해서 끝납니다. 정리를 짝짝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는 주가 아니에요. 강의는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보조수단이에요. 강의가 주가 되면 안 돼요.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데 여러분이 하게끔 기본서를 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를 깨우쳐주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나눠주는 게 강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시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얘네 부분을 여러분들 동상으로 들으면서 쭉 들으면서 책에다 표시했겠죠. 표시하고 난 뒤에 여기서 외워야 될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외워야 될 내용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별도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작업을 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얘네 부분을 하는 이유는 이걸 하고 난 뒤에 여기서 한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다른 장이 들어가잖아요. 2장이. 그럼 2장 들어갈 때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근데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언제 하냐면 뭐예요, 이거? 이 수업 때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잖아요. 그럼 핵심 정리할 때 얘네 했던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프린트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만 얘네 부분만 듣고 기본서에다 체크만 해놓으시고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외워야 될 내용은 제가 요약집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를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탕은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약간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에서 못 맞춰요. 무슨 이야기죠? 1차 시험 보시면서 시설개론 공부하시면서 아시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개념이 아니고 이론적인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응용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 관한 내용을 핵심 정리, 요약 정리 해두시면 그걸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핵심 정리하시면 이거하고 또 얘네 프린트 같이 보시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8월 달이 다 끝나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은 쉬운데 말은 쉽겠잖아요. 해보시면 힘들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핵심 정리만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 내용을 핵심 정리해서 본 건데 그것만 보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기본 과정을 하고 심화 과정을 하고 이걸 하겠어요? 이것만 하고 끝내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험이 어려우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좀 그 과정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학원에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학원 듣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는 어느 학원 가든지 간에 이렇게 공부 패턴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규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정규 과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두 가지 특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8월 달에 뭐가 되냐면 8월 달에 오전 수업을 하고 중간에 우리 1차 수업할 때도 그랬죠. 단모 특강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원별 모의고사. 그러니까 단원별 모의고사 부분에 관한 내용을 아마 8월 달부터 5주 동안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건 이제 공부가 앞부분이 돼 있는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한 주 나간 거 그 다음 주 시험 보고, 한 주 나간 걸 그 다음 주 시험 보고, 한 주 나간 걸 그 다음 주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어떤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게 뭐냐면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부 다 뭐죠? 선지 자체를, 출제가 됐던 기출 선지들을 다 뽑아내요. 단원별로 뽑아내서 그거를 옳지 않은 지문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럼 거기서 옳지 않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 연습하는 게 단원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비교 특강.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물론 단원별로 비교하는 것은 아까 요약집 있죠. 제가 프린트로 요약으로 해서 드릴 때 그때 다 드립니다. 단원별로 하는 거. 근데 단원별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치 개념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30일, 15일, 14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하고 여기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거하고 같이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단원별로 먼저 내용이 뭐 돼야 돼요? 습득이 돼야죠. 그래야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도 헷갈리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테니까 전체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제가 작년에 해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8월 달까지입니다. 그 8월 달까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가 올해 시험의 결정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8월 달까지만 제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해보시면.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뭐부터 선택해야 돼요? 각 과목별? 그렇죠. 교수님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가지고 빨리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실 때 뭐 해야 되냐면 그날 수업 나가야 될 내용이 있죠. 그걸 딱 그 문제집을 나간다. 그럼 그 핵심 요약을 나간다. 근데 핵심 요약만 아닌 게 아니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미리 듣고 그리고 그 핵심 정리를 들으면 뒤에 속속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암기도 하고 핵심 요약 정리된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모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8월 달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하는 단기 방법이에요. 그게. 몸은 힘들지만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솔직히 시험이 어렵지만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핵심 요약집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런 사단이 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 네. 똑같습니다. 오전반에 했던 수업하고 오후에 하는 수업은 똑같아요. 오전은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학원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은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끝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저녁반은 대신에 7시부터 시작합니다. 7시 시작해서 10시 30분, 40분 그 정도에 끝납니다. 수업 내용은 오전, 오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셔도 되고 오후에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예. 예. 예, 암기장. 예. 그렇죠. 암기장 같은 건 시설 이론할 때 저 수업을 안 듣는 다른 학원에서도 복사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죠. 올해 시험에서도 거기서 거의 다 나왔으니까요. 실무에서요? 실무에서? 그래요. 실무에서? 예.
예, 예. 행정이고 기술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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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개론에서 시설 개론에서는 구조 파트에서는 들을 게 없어요. 구조 파트에서 들어야 될 것은 철공 콘크리트에서 균열 있죠. 균열 부분이 관리 실무에서 균열 부분이 나와요. 거의 첫 번째 장에서 우리 기술 파트에서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화요일 날 해야 될 건데 구조 파트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리 실무에서 하는 파트만 들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 개론에서 설비 파트 있죠. 그 설비 파트가 이제 시설 개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관리 실무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또 듣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월요일 날 보강을 해서 채워놔. 이게 작년에 제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시설 개론하면서 설비 쪽 부분은 1차 합격할 정도 되면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억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래 갈 줄 알고 이 정도 했는데 시험자 가보니까 그래서 그건 거의 안 하고 잘 안 하고 설비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다 맞추고 오히려 설비 쪽 있죠. 팽창 탱크부터 작년 나왔는데 팽창 탱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 틀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수험생들을 과다평가했다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설 개론을 다시 안 보더라도 안 볼 수 있더라도 여기 보강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관리 실무에 나오는 패턴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설 개론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 부분까지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 이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설 개론 중에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책은 버리지 마시고 이건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비교해서 조금 보셔야 돼요. 네. 예상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시설 개론할 때는 계산 문제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면 포기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목이 두 과목이다 보니까 한 개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한 거 빼고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는 제가 밴드에도 매일 올려놓죠. 해가지고 한 주마다 올리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중단을 한 거예요. 일단 수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한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 계산 문제 부분에 관한 내용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파트에 들어가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면적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한 문제가 더 있구나. 이번에 시설 개론하면서 그 공동주택의 단위 세대당 전기 세대당 들어간 용량 부분 있죠. 3kW, 85가 아니고 60부분에 관한 형태가 65부분 형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리 실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계산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1차 시험에서 시설 개론에서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를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 부분은 제가 공짜로 계속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 겁니다.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니까 밴드를 안 하더라도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는 계산 문제는 조금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매일 한 주에 한 문제 정도 올려놓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계산 문제는. 정해져 있나요? 보통 그 시설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예. 이쪽에는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세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버리더라도 두 문제는 맞춰야 될 문제예요. 왜냐 그걸 틀리면 점수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주관식도 될 수 있고 객관식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틀리면 점수 자체 부분이 다른 걸 틀렸을 때 문제가 셀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거 빼고는. 그래서 1차하고는 조금 틀려요. 예. 예. 어차피 축동용하고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축동용 할 때 시간당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왔었죠.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 문제가 우리 벽돌량 구하는 부분. 그것도 거의 다 이제 풀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있고.
예. 구조 파트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적산만 빼고 나머지는 설비 쪽 부분에 나오는 거하고 관리 실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관리 실무 나오는 문제들도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홈 네트워크가 작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 기준이 있죠. 그 부분도 작년부터 주관식 2문제, 객관식 1문제 나왔어요. 시설 결혼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형태들도 강의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오히려 관리 실무에서 나오는 거는 법조문도 많지만은 그 에너지 절약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그런 게 나오면 맞추기는 더 쉬워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뭐 문제는 솔직히 염려는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지. 그렇게 됩니다. 예, 또 질문. 예. 예. 11주, 그걸 설명해 드리려구나. 지금 보시면 이 11주 부분에 관한 형태를 해나갈 때 여기 있는 강의는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거의 다 올라가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등록을 지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록하면 이 강의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학원에서 이거 강의를 수강을 하면 이거 등록하면 이 등록할 때 얘네 강의 부분을 뭐죠? 열어드립니다. 예. 기본, 심화, 단원부 기출까지 열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기출요? 안 열어드려요? 예. 그래. 열어드리라고 할게요. 예. 그래요. 예. 어떤 거예요? 특강도 다 뜨죠. 특강도 다 뜹니다. 단지 이제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예. 좀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예. 그렇죠. 1차만 돼 있죠. 2차 부분도 그 패키지 형태로 좀 얘기해가지고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간 건 주관식 있죠. 주관식 특강이라고 해서 주관식 부분에 관한 내용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주관식은요 기출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주관식 지문 있죠. 그거는 절대 안 나와요. 이게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주관식 부분 특강하면서 분석을 쭉 다 해드렸는데 안 나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주관식 기출은 그러면 안 봐야 되느냐? 왜 보냐면 그게 뭐로 나와요 또?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는 거지 그걸 주관식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식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뭐로 나와요?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는 기억하셔야하냐면 주관식으로 나온 걸 주관식으로 외우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주관식으로 나온 걸 주관식으로 외우시면 의미가 없다고요. 객관식을 주관식화 시켜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관식에 관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질문요. 됐나요? 예. 힘들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2차를 안 하다가 이 11주만 해도 합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17년도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18이잖아요. 이 18년도부터는 힘들다고요. 이게. 힘들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서비스로. 왜? 20년도부터 상대평가니까 여기서부터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올해 1차처럼 올해 1차가 누구나 다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2차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2차 때문에 올해는 1차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올해 2차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은 내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그렇지 않죠.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는 뭐죠? 1차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1차 또 한다는 거는 말이 1차를 또 하는 거지. 물론 1차 해서 또 합격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11주 부분이지만
힘들겠지만 이게 특히 언제 힘드냐면 일하시면서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11주 동안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장난 아닐 거예요. 거의 회사를 못 다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녁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을 뭐죠? 좀 편하게 가지시고 올해 안 되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하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 시간을 가지고 그러다 회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회사 포기하고 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뭐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뭐 가능해요. 11주 충분해. 제 강의만 들으면 확실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죠?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합격에 당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아니면 또 안 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좀 빨리 하셔가지고 얘네 부분 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11주 해봐야죠. 뭐 하는 데까지. 스파르타 아니 스파르타 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밴드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1차 하면서 과락 탈출반이라고 해서 뭐 한번 한다고도 얘기했죠. 과락 탈출반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과락으로 이렇게 시설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만 모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뭐죠? 과락이 안 됐지만 다른 과목에서 또 해서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작년에 과락인데 이번에 시설 점수 90점 받은 분도 이 자리에도 있어요. 웃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과락이었는데 이번에 시설계는 90점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힘내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죠. 이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쪼개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강의 객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 이 부분 들어가는 거는 강의 수 부분이 첫째 강의는 2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해야 될 것 중에서 기본 강의 1강 반, 심화 이론에서 1강, 단원별에서 1강, 2강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쪼개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 거는 그렇고 복규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조금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일단은 이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할 수 없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실무를 먼저 쫙 하고 그다음 복귀를 쫙 하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다 잊어버려. 실무 끝나는 순간 복귀하는 순간은 뭐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쪼개서 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고 기억력이 오래 가신 분들은 어떤 게 좋으냐면 한꺼번에 하나 딱 끝내놓고 또 하나 끝내는 게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억을 자꾸 잊어버린 분들은 쪼개서 해서 분산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업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정 파트는 그 방성진 교수님인데 실무 강의를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셨어요. 저는 실무 강의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짜 때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죠? 박성희 교수님은 실무 수업한 지 되게 오래 되셨어요. 상당히 오래 되셨고 행정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또 잘 나름대로 해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뭐 지금 학원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실무 같은 경우는 저보다 다 뭐 학원 뭐 그 수업 경력들은 다 오래 되셨어요. 다 오래 되셨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예, 뭐 일단은 걱정, 예, 일단 들어보시고, 예, 예. 복교 스케줄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 그렇죠. 예습을 해야 되니까 복교도 예, 얘기를 하십시오. 예, 얘기를 하십시오. 예, 제가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해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서,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것만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네 건 알아서 잘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것만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에서 조금 이따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홈페이지 보시면 딱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강의 몇 강, 뭐 1강, 2강 보시면 됩니다. 3강 보시면 됩니다. 그 강의 수까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딱 보시고 그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요약 정리가 끝나면 그 해당되는 단원별 예상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그럼 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간단하게, 그럼 복습할 양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게 먼저 전제가 되면 복습할 양이 적어진다고요. 무슨 얘기겠죠? 수업 시간이 복습이 되는 거예요. 복습량을 줄여야 예습할 양을 많이 해야죠. 예습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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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재? 보면 이건 이제 기본서로 진행해 나가는 거고, 그 단원별 기출 문제는 프린트로 나가요. 그 프린트로 출력해서 PDF 파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로 출력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나가는 거는 뭐가 나가냐면 우리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집이 방법학에서 나오는 그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문제집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약간 핵심 정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상 문제 들어가 있고 주관식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 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린트를 해서 드릴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마다 나가게 될 겁니다. 요약집도 따로 뭐 있을 거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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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하죠. 예. 예. 그렇죠. 그 교재 부분은 아마 금액 부분은 나중에 뭐 설명할 거고, 제가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는 책 주고 안 주고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건데, 금액은 제가 알길 거는 그래요. 타 학원이나 이런 데는 책값 포함해 가지고 39만 9천 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저희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서 협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거는 책 포함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부분 좀 정리 잘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든 시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마 어제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제 수업은 아니고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